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이재문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로부터 그들의 정치 철학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전해철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셨죠? 예, 정리 이것저것 또 하고 있어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또 여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지역도 왔다 갔다 하시고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당선시켜 주신 유권자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그 야권 분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 야당의 후보인 저를 지지해 주신 상록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해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에 깊은 뜻을 새겨서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던 또 약속했던 공약 등은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상록구 주민 여러분을 대리 대표해서 재선 의원이 돼서 거기에 맞는 큰 정치를 하고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도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힘드셨죠? 예, 힘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 야권의 분열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5파전이라 그래서 일려 사야의 구도였으니까 힘들었고, 또 나오신 분들이 전직 의원님 또 전직 시장님 등 경쟁력에 있어도 상당히 경력들이 화려한 분이어서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거 초반부터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실제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단일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위와 표 차이가 한 10% 이상 나게 이렇게 지지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만은 대체적인 뜻은 그러니까 좀 될 후보에게 한다. 또 새누리당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시민들의 생각이 결집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거 치르다 보면 이제 후보들께서는 이런저런 이 전략과 전술 고려하시는데 선거 구도도 보시는데 참 유권자들 냉철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저들은 정말 어찌 보면 크게 이렇게 현명하고 또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앞으로 다 잘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운동 하시면서 유권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예.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가장 많이 한 것은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저에게 주문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유권자나 그 전달해 주신 그 요구사항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요. 익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짐작컨대 여대생이나 젊은 여성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비타민제 램보나 있죠. 그리고 선크림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있는 정당이 필요하고 또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또 저희 지역구의 사실은 작지만도 않은 이야기 지난 4년간 상록수역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에 담긴 편지와 함께 그 이제 비타민제 이걸 줘서 제가 유세할 때 실제로 이 편지를 그냥 이렇게 시민들에게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뭐 비타민제하고 선크림 정도는 선거법 저쪽 되지 않겠죠? 그것까지 제가 신고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9대 의원 지내셨고 20대 국회 개원하면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지역에서 공약을 했던 그러니까 안산이 기존의 산업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와 해양생태 문화관광도시 두 축을 삼아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이제
쭉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의 실정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실정도 있고 또 민주주의 후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20대 국회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 상임위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19대 때는 법사에 계셨는데 20대 때는 어디서 활동할 생각이세요? 일단 이제 19대 때는 4년 내내 법사에 있고 또 초선으로는 좀 이례적으로 간사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20대 때는 공정거래나 금융 관련 상임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의 상임위를 현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민주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 좀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좀 해야 될까요?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환출자제라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박근혜 정부도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좀 미진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모두 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양극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서민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지갑은 유리 지갑이냐, 우리 세금 이렇게 걷어가면서 기업들 세금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기업들로부터 이것도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상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제 운영 기조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수렴한다면 저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대 때 하셨던 활동 중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 굉장히 많고 또 법 제정에 이제 서명해 주셨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기소권 수사권 빠지면서 실망감이 컸는데 그래도 그를 대신할 만한 장치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이제 참사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상규명에 관한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에 관한 법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통과됐죠. 물론 이제 과정에서 당시 이제 여당하고 한 50여 차례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 법에 있는 내용은 지켜야 된다. 그런 정부든 여당이든 다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비를 반영해서 한다든지 또 안산에 복합 지원 센터를 만든다든지 치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작년 말 예산에서 거의 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원에 관해서요.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특별위원회가 적어도 제 기능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수없이 많은 좀 어찌 보면 방해 같은 또 잘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는 남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의 임기를 잘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구성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6월로 단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여야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도 맞지 않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아서 일단 임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분명하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법에 보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의결하면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적어도 이 심의하거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당에서 반대해갖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분노하고 또 가족분들의 정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 많이 양보하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번 19대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9대 해결하는 게 맞긴 한데 기간으로 보나
지금 그 의지로 보나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19대 때 놓치더라도 20대 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19대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5월 말 이전에 19대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해야만이 임기가 되고 사실은 그런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가지고 종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도 법에 보면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연장된 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번 하기가 정말 빠듯한데 지금 한 번도 시작을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9대 임기 안에 해야 되고 엊그제 그 원내대표 협상할 때도 저희 당 원내대표에게는 저는 아주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9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튼 이런 이번에 총선 과정의 민의라든지 또 조금은 달라진 이렇게 여야의 지형을 감안하면 19대에서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희망스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지만 혹시라도 안 된다면 20대는 지형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땐 지금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20대 개원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막혀왔었던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들 야당이 조금 더 힘을 좀 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민의는 제1당을 이렇게 허락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여당이 그동안은 정말 소통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자세였는데 이렇게 협의하고 협치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저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이 새롭게 국회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상록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어떤 거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상록구로 국한한다면 물론 이제 안산 전체의 문제지만요. 그 사이언스 밸리가 있습니다. 그 사동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테크노파크라든지 한양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요. 200개 정도 벤처기업도 있고 그 석박사 인원이 약 2천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각자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어서 그 사이언스 밸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종합 연구단지라든지 또 그 국가 기술 인증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추진한다든지 훨씬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사이언스 밸리를 활성화 고도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주차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인분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필요하는데 지난 4년간은 이제 공간을 아무튼 여지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차 타워도 만들고 무슨 공간만 있으면 아무튼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발상을 바꿔서 기존에 이제 보면 이 동네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를 활용한 주차장을 해보자. 그러니까 놀이터를 상부로 하고 지하 내지 반지하에 다른 애도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애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그 놀이터라는 게 아주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잘 해보자라는 걸 제가 공약으로 했고 또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획 도시라서 처음에 계획할 때 참 잘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때 뒤늦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런 주차 문제 말씀하셨고 또 그 안산의 침체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좀 필요한데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교통이 실제로 안산이 이제 경기 상황권에서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죠. 교통이 수도권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작년 8월에 발표했던 신안산선이 착공된다면 그 부분이 훨씬 나아지죠. 서울까지 한 30분 거리니까요. 나아가서 중앙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화광장, 그 한양대 후문 4.3동 거기까지 갈 수 있어서 일단은 신안산선이 아무튼 2017년 착공하고 2023년에 개통하는 것이 차질 없이 왜냐하면 2003년에도 사업 타당성이 나와서 작년에야 착공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착공은 확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아무튼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내년 연말에 그 수인선이 이제 개통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상 부지에 대해서는 약 16만 평방미터 정도의 명품 공원이 생기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역시 차질 없이 돼야 되고 올 상반기 중에 이제 기본 용역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KTX 역을 초지역으로 하는 거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KTX 또 수인선, 신안산선 이게 다 되면 경기 서남부에서 안산은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아무튼 잘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것은 반월 시야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5,000개 이상의 기업이나 또 25만여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법을 제가 이제 개정해 놓은 것도 있어서 아무튼 인프라 개선 등을 반드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통환경 개선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신안산선 비롯한 그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당장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좀 보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상권 활성화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방안들.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지역 경제는 반월 시야광단 활성화가 이제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몇 가지의 저희들 이제 상권이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거리라든지 패션타운이라든지 또 먹자골목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관련 조례도 시에서 그걸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해놨고요. 또 나아가서 그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거리 축제 또 패션타운 축제를 하면서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공원화 이런 것도 해서 하고 또 가구거리는 지금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축제나 또 이렇게 정비하는 것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매출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제 국가 경제나 또 반월 시야공단 말고 지역에 있는 상권의 활성화도 이렇게 노력하면 매출 신장도 되고 나가서 시민분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상권이 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이언스밸리 있잖아요. 예. 뭔가 좀 융합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인 구상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이언스 밸리를 국가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낫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도 한양대는 자체적으로 뭐 산학연 이걸 하고 있고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200여 벤처기업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안산에는 시야반월 공단이라는 후방에 15,000개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걸 연계해서 또는 종합하는 것들이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스밸리 고도화 또는 활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처에 사동 90블록 개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계보다는요. 이제 현재 사동 90블록에 대해서는 이제 한 6,6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 등 어느 정도 MOU가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89블록에 대한 개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9블록, 90블록이 좀 연계된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도로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야기했던 해양생태 명품, 해양생태 관광 도시를 한다면 그 89, 90블록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은 90블록만의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제 시민분들도 문제제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그림이나 틀로 봐서는 좀 미흡한 게 있어서 89블록, 90블록을 연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 종합계획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일정이라든지 또 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급하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을 제가 또 할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라 살림 챙기랴, 동네 살림 챙기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 그리고 안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 시작할 때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게 정책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시민분들께 약속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상록갑에서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나왔던 정책을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설령 이제 다른 후보가 제시한 거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그 일하는, 또 일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해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참으로 냉철했습니다. 투표를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